기숙사 합격의 원리는 뭐냐면 채점 기준을 아는 것과 동의해요.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이 뭐냐면 제가 여기 여기 1, 2, 3 첫 번째 여기다도 넣을게요. 채점 기준 첫 번째는 레이아웃이고 두 번째는 키워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논지라고 하는 거예요. 논지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어차피 학원에 오시면 상세하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상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죠?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제가 상세히 강의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게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되시고 뭐 학원 다니실 분들은 다니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일단 이 레이아웃, 키워드, 논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이아웃이란 게 뭐죠?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이 레이아웃에 대한 감이 와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안 물어봐도 아실 테지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는 주관식이죠. 원장님께서 이제 주관식이라고 주관적으로 써라.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에다 적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써 내려가야 돼. 내가 창작을 해서 써 내려가는데 요 백지가 몇 줄이냐면 22줄이고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냐면 14페이지가 있어요. 14페이지. 그게 뭐냐면 요렇게 된 답안지예요. 답안지. 이게 실제 시험장의 답안지랑은 똑같고 색깔만 실제 시험 4교시는 이렇게 빨간 핑크가 아니고 연핑크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4개 교시가 교시 구분에 의해서 색깔만 다르고 안에 페이지는 동일한데 연습지가 있고 땡 넘기면 이렇게 비어있는 22줄짜리 용지가 나오죠. 여기 1쪽이 돼 있고 쭉 가다가 여기 14쪽이 있죠. 14쪽으로 된 요 백지의 무지의 이제 줄눈 노트에다가 써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술사 작성 방법이야. 몇 분에 우리가 요거를 다 써야 되냐면 한 교시당 100분이다. 그래서 시험장은 우리가 보통 아까 일요일 또는 토요일 시험 본다고 했는데 기숙사는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나뉘어져요. 1교시는 우리가 용어 설명이라고 하죠. 2, 3, 4교시 같은 건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그러고 이 용어 설명 시험 1교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8시 반에 입시를 한 다음에 시험을 9시부터 보기 시작해요. 몇 분 동안? 100분 동안. 그리고 20분 쉬고 2교시를 보기 시작해서 100분 시험 치고 다시 쉬는데 이땐 식사 시간이죠. 1시간 식사하고 그리고 12시 40분부터 다시 3교시 시작하고 20분 쉬고 4교시 봅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나냐면 5시 20분에 끝나요. 이렇게 5시 20분까지. PM, AM. 그러니까 기숙사 시험 보러 가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험만 보시는 거예요.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오셨을 때 원장님께서 현장 경험만 설명하셨죠. 건축 시험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과 차별화되는 현장 경험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에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무료 강의 하나 더 하는데 그게 이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 그래서 건축 시험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서 12시 현장 경험반, 1시에 다시 용어, 6시에서 10시 반 이제 서술을 하는데 지금 수강생분들이 내가 이거 듣기도 벅찬데 이걸 어떻게 듣냐고 이걸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안 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부가적인 강의를 배치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바쁘신 저희 수강생분들을 다른 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확 들으셔라. 이게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기술사도 9시 40분까지 하루 종일 쓰는데 여기는 오셔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업 듣는 거니까. 수업 듣는 거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거 할 수 있죠. 중간에 밥도 먹고. 그렇죠? 2시간이나 쉬고.
그냥 건축분들은 무조건 이 현장 경험반도 꼭 오세요. 시험도 이렇게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1교시 용어는 어떻게 보냐? 전체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서 시험 봐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전체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서 시험 봐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4문제.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한 문제당 우리 몇 페이지 써야 돼요? 10문제에 이제 14페이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어 같은 경우 여기다 용어를 쓰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몇 페이지 쓰는 거예요? 1.4페이지죠? 1.4페이지인데 1.4페이지를 우리가 쓰기 힘드니까 보통 1페이지 써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1페이지 씁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1페이지 쓴다. 그리고 뭐예요? 1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100분에 풀어야 되죠?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10분이다. 서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해보시면 4문제를 14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몇 페이지예요? 어렵죠? 그래서 3에서 4페이지, 3.5페이지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 쓰는 문제 2개, 4페이지 이제 2개 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3페이지를 씁니다. 이제 본인이 비범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평범하다? 그럼 3페이지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은 한 문제당 25분 25분이다. 25분.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페이지당 몇 분을 소모하는 거냐면은 용어 같은 경우는 페이지당 몇 분이에요? 페이지당 10분을 소모하는 거고 얘는 페이지당 몇이에요 이게? 8분이죠? 8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쓸 때도 막 그 시간 없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서술은 더 빨리 써야 돼요. 서술은.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당 8분을 쓴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굉장히 큰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체감할 수가 없어요. 체감할 수가 없는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요 22줄짜리 요거죠. 요 22줄. 요 22줄짜리에 내용을 채우는데 8분 안에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은 글씨로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속기사 전국 1% 안에 드시는 분 아니면 절대 안 돼. 집에서 해보세요. 우리가 페이지당 8분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글씨로 써서 못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 이외에 뭔가 더 필요하죠. 뭔가 더 필요해. 이게 뭐예요? 그림 도예라고 하는 그림과 도예라고 하는 거는 플로우 차트, 박스, 표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시공도를 그리고 여기다가 표를 그리고 여기다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넣으면서 레이아웃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 그게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 여기 첫 번째 측정 기준이 뭐냐면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씨로만 있는 것보다 레이아웃적인 요소를 넣은 게 점수가 더 좋다 나쁘다? 좋다. 득점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득점을 더 수점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 명 볼까요? 한 회차에. 한 회차에 몇 명 봐요? 전혀 모르시죠?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대략 1000명 정도 응시해요. 1000명. 그 이번 회차에 건축 같은 경우가 1028명. 토목 같은 경우는 1004명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 우리 결시자가 생기죠. 응시자가 861명 건축 토목이 똑같았어요. 응시자가. 저 이제 외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똑같았어요. 861명. 이건 뭐예요? 861명의 답안을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요 수험생들이 쓴 답안 800개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800개에서 특별한 답안지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수험생분들이
다 수험서를 공부하잖아요. 저희 학원 수험서를 하든 다른 학원 수험서를 하든 뭐 학원에서 강의 안 하는 수험서를 하든 다 수험서를 하는데 수험서는 사실 대동소이해요. 내용 자체가. 물론 저희 학원 수험서는 이해하기 쉽게 PPS 아까 단어는 모를지언정 그 맥락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게 저희 학원 특징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서로 참고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 채점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답안지를 800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면 앞에 채점하는 사람 뒤에 나의 뒤에 채점하는 사람보다 튀어야 돼요, 안 튀어야 돼요? 튀어야 되죠. 튀어야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술사에서 차별화라는 차별화. 그래서 그 레이아웃적인 요소가 뭐냐면 요 그림, 표, 플로차트 이런 이제 그림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험에서 주어지는 뭔가 양식 이제 한 페이지당 8에서 10분 정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림 도해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채점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넣기도 해요. 채점량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레이아웃.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키워드가 요새 난리죠.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사실 이게 그 건축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뭐 부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사실 토목이잖아요. 근데 건축 토목 다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올라와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학원에서 난리가 뭐냐면 이 키워드를 갖고 난리예요. 난리.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 키워드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딱 찍어붙도록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올라왔어요. 키워드가 대체 뭐냐?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인데 얘는 뭐냐면 암기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지만. SPT 뭔지 아시죠? SPT 뭐예요? 네? 표준관이 시험 뭐예요? 뭐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아, 여기 요 부분은 모르시네. 여기 아시죠, 대략? 전혀 몰라요? 일단 안다고 치고 그 정도도 모르면 공부하면 되죠. 이제 모르셔서 왔으니까. 이제 SPT라고 예를 들어서 SPT라고 하는 놈이 그냥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뭐 집안조사 시험인가 보다 이 정도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회사에 내가 다니면서 그냥 뭐 언뜻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SPT란 게 뭔가? 콘크리트 나 모르겠다 없죠? 콘크리트 혼화재 모르겠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강은 알아요. 대강. 혼화재는 뭐예요? 뭐 성능을 좋게 하는 거.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아는 걸로 답안지를 쓰면 키워드가 답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해서 S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연약화를 시키는데 63.5kg에 이제 요 덩이를 760mm, 76cm 떨어뜨려가지고 30cm 관이 될 때까지 이제 그 타격 횟수를 N치라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쓰는 거야. 그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SPT를 그냥 뭐 집안 주소 중에 하나다라고 답안지 쓰는 사람보다 책에 있는 암기해서 적은 사람이 점수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키워드는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다. 그럼 논지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논지. 그리고 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논하는 거죠. 논하는 거가 뭐냐면 개요부터 서술형 같은 경우는 결론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요부터 결론까지 말의 흐름이 맞게 네가 주장하는 거가 뭔가 횡설수설하지 않게, 그렇죠? 횡설수설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논지에 맞춰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 용어 설명 작성 방법을 잠깐 볼 텐데, 용어 설명 작성 방법은 이렇게 한 페이지 쓴다고 그랬죠? 용어 설명을 한 페이지 쓰는데 이제 문제 SPT 이렇게 쓰고 1번 정의. SPT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정의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뭘 적냐면 이 SPT에 대한 그림을 넣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시공도 아니 뭐 시험도 뭐 현장 상세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릿 샘플러 해가지고 딱 때린다. 그래서 여기 뭐 높이 설명하고 여기 이제 뭐 루트 이게 스플릿 샘플러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반 페이지가 남아요. 반 페이지가 남으면 3번 SPT의 특징, 4번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전혀 없죠? 모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 여러 단계 뛰어넘는데 하여간 일반적인 용어 설명의 레이아웃은 이렇게 된다. 정의, 시공도,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이게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이게 기본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설명드려야 될 거는 요 정의가 사실 요 SPT가 뭔지 물어봤을 때 아까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그 집안 조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1, 2, 3, 4 중에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쓰죠. 그만큼 요 SPT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직접 해주는 게 바로 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에 아까 그래서 키워드를 살려서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냥 집안 조사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고 63.5kg, 760mm, 30cm 이런 거를 넣어서 정의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림은 왜 그리냐? 그림은 왜 그리냐면은 이렇게 딱 이제 답안지를 봤을 때 눈에 정의가 먼저 들어와요? 그림이 먼저 들어와요? 그림이 먼저 딱 들어오는데 그림이 여기 760mm, 63.5kg, 30cm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채점자가 정의를 읽지 않고도 이 답안이 좋다고 생각해 안 해요? 생각하죠. 그러니까 채점자가 채점을 하려고 정의로 가는데 채점을 하기 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요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채점을 하기 전에 이 답안지가 좋다고 어필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그게 아까 레이아웃이라 했었죠. 그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용어 설명 이제 정규반에 가시면 서브 노트를 하시는데 서브를 뭘 하냐면 요 1번과 2번을 서브를 해요. 1, 2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3, 4번을 적는데 3, 4번은 우리가 논지가 있게 적어야 돼요. 논지가 있게. 얘가 말이 되게. 그래서 정의, 시공도,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만약에 누가 3번 시공시 유의사항 4번 특징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얘는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죠. 내가 특징도 공부하고 시공시는 공부했는데 이렇게 적나 이렇게 적나 사실은 내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읽는 사람으로 알고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간 좀 이거 이상하다. 어색함을 준단 말이에요. 왜 어색하냐면 이게 흐름이 맞지 않아요. 특징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전후가 뒤바뀐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글을 쓸 때 그걸 감안해서 쓰고 요거를 통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요 방식대로 쓴다. 채점자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게 공감되지 않도록 채점자는 뭐냐면 요렇게 쓰면은 어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딱 보고 좀 이상하네 하고서 감점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숙사 시험을 보는데 득점하는 것보다 감점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논지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곳에서 감점을 당해요. 감점. 그러니까 이 논지라는 건 뭐예요? 어색하지 않게끔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을.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공계통이 논술을 잘한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사실상 배워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중요하다. 채점 기준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감점이 팍팍팍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꼬여 있으면 감점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과 키워드 논지가 어떻다라고 제가 이제 그 처음 오신 분들을 대상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다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가 뭐예요? 단기 합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단기 합격.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 키워드의 논지의 정의고 단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주제가 지금부터 하니까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요건 적으세요. 요거.